자, 가볼게요. 자, 33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33번부터 35번 질문이요. 35번. 자, 35번 한번 가볼게. 35번 보면 수직선 위를 A, B가 1대1로 내분하는 점과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일단은 얘들아, A랑 B랑 1대2로 1대3이었나? 1대2였나?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면 최소한 여기가 한 칸이면 여긴 세 칸이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을 뭐라고 하지? P라고 두자라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A, B를 5대3으로 내분하는 점 Q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요 안을 사실상 4칸으로 나눠서 1대3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한 번 더 A, B를 이번엔 몇 대 몇으로? 무려 5대3이래. 그럼 결국엔 여기가 오히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5칸이 나와야 되고 하나, 둘, 셋, 넷, 5칸. 그 다음에 여기가 3칸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5대3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1대3.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은 5대3이면 이게 총 몇 칸이야, 이게 사실상?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칸이잖아. 이 8칸을 1대3 합치면 4칸이지. 정확하게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잖아. 얘는 지금 합쳐서 4칸인 거고 얘는 합쳐서 8칸이야. 그러면 8과 4와 8은 서로 2배 차이 나잖아. 이렇게 배수 관계가 되면 큰 거 8칸을 기준으로 다시 그 안에서 1대3으로 나눠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왜? 이 8칸도 결국 1대3이면 몇 칸과 몇 칸으로 쪼개지면 돼? 2칸? 몇 칸? 6칸으로 나눠지면 되거든. 이해 가세요? 근데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긴 4칸인데 여긴 9칸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4와 9의 뭔가 최소 공배수 칸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4와 8의 최소 공배수가 8이 나왔으니까 아, 이제 8칸으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안에서 2칸 대 6칸으로 1대3으로 해서 여기가 바로 P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Q가 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요걸 그럼 좀 크게 그려볼게. A와 B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결국엔 이 안을 8칸으로 나누는 거니까 선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그으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천천히 1대3, 즉 2칸 대 6칸. 그랬을 때 여기를 P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몇 대 몇? 5대3. 그럼 얘는 이쁘게 진짜 5칸 가고 하나, 둘, 셋, 넷, 5칸 가고 그 다음에 셋. 여기를 Q라고 잡으면 되는 거지. 여기, 여기. 자, 그럼 물어볼게. P와 Q 사이는 몇 칸이 나눠졌어요? 하나, 둘, 3칸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PQ 사이의 거리는, 그럼 PQ 사이 거리는 3칸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랑 같니? 총 AB에. 총 AB가 8칸이었단 말이야. 그거의 P분의 Q와 같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몇 분의 몇을 곱해야 돼요? 8분의 3. 그래서 8분의 3이 나와주면 되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 둘이 더해달래. 따라서 정답은 11.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또 35번까지 없으면 36번부터 38번이요. 37번이요. 자, 37번 한번 가볼게. 자, 3등분하는 점 중에서 A쪽에 가까운 걸 이렇게 세모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B쪽에 가까운 걸 역세모, 반대쪽으로 틀었대. 그럼 자, 시작할게. 37번입니다. 자, 일단 좌표점부터 한번 나타낼게요. A는 1,5 그리고 B는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4,2 C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숫자가 더럽네. 자, 이거 질문하신 분이 이제 대답하면 돼요.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B 역삼각형 C야. 지금 얘부터 먼저 찾을 거야. 그럼 얘부터 먼저 찾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B와 C를 몇 대 몇으로? 바로 3등분한 점 중에서 어느 쪽에? C에 가까운 거. 얘를 3등분하자 이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C에 가까운 점 여기. 여기를 지금 좌표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점은 B와 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2대 1. 그래서 얘는 내분점 찾으면 되는 거야. 2대 1로. 자, 2대 1의 내분점이니까 3분의. 자, 2대 1입니다. 2대 1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더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일단 됐고 이거랑 다시 또 누구랑? A랑 이쪽 삼각형이래 이번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요쪽에 얘를 쓸 거거든? 근데 얘는 이미 내가 구해놨어 얘로. 그래서 여기 대신에 얘를 쓰는 거야. 요렇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A와 얘를 3등분 했는데 A 쪽에 가까운 걸 찾아달래.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 선으로 이어보면 얘와 얘를 세 칸으로 나눴다. 하나, 둘, 세 칸으로 나눴을 때 이쪽에 오는 최종 좌표를 지금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번엔 몇 대면 A와 요 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A점을 여기다 쓰고 얘를 1대 2로 한번 내분해 볼까요? 그럼 3분의 마 2 더하기 2 오케이 0 마 4 더하기 10 6 그래서 얘는 0,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문제가 끝났나? 답 맞는지 좀 확인해줘. 선생님은 답지가 없어서. 자, 다음 또 질문. 답 틀리면 다시 해야 돼. 꼭 말해줘 얘들아. 없어요? 자, 다음 39쪽 9번부터 41번 42번부터 44번 39번이요? 자, 39번 한번 가볼게. 자, 39번 보면 요거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시험에서 좋아하는 문제. 자, 일단은 A 마이 컴마 6이랑 B 몇 컴마 몇 2 컴마 마 4를 몇 대 몇으로 A 대 1 마이너스 A로 지금 내분해보자 라고 했어. 그럼 내분점 찾아볼게. 내분점 너무 이쁘다. 분모가 그냥 1로 나오거든. 둘이 더하니까. 그러면 2A 플러스 2A 4A 마이너스 2 컴마 마 4A 마 6A 그럼 마 10A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 내가 찾은 좌표 평면이 4A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0A 플러스 6인데 얘가 꼭 몇 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냐면 1사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아시다시피 여러분 1사분면이 당연히 어디신지 알 거고 1사분면의 특징은 X좌표는 양수가 나오고 Y좌표도 양수가 나와야 된다. 즉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가 되겠다. 선생님 요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는데 4분면에서 축은 무조건 제외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A는 2분의 1보다 크면 될 것 같고 얘도 0보다 크면 넘겨서 10으로 나누니까 5분의 3보다는 작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는 2분의 1보다는 크지만 5분의 3보다는 작을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범위네. 그럼 2분의 1부터 5분의 3이면 정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다음 또 42번부터 44번 44번이요. 자, 44번 가볼게. 자, 요쪽에 지울게. 자, 44번 가볼게. 자, 44번 보시면 A, B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요걸 쭉 이었나 봐. 요렇게. 요 위에 어딘가에 누가 있대? C가 있대. 근데 조건이 있어. A, B와 B, C는 몇 칸이 차이 나야 된대? 2칸이 차이 나요. 2배 차이 나야 된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거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를 선생님 만약에 제가 비례식으로 풀면 A, B 대 B, C는 2대 1 아닙니까? 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A, B가 2칸인데 B, C는 1칸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굴려보는 거야. A, B가 2칸이야. 근데 B, C가 1칸이야. 그럼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생각나냐면 A, B를 강제로 2칸 만들어. 근데 그럼 C가 어딘가에 1칸만 가 있으면 되거든? 근데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쪽으로 가는 거야, C가. 요렇게. 요쪽으로 가서 C를 만들 수도 있어. 첫 번째는. 맞잖아. 2칸 대 1칸. 근데 꼭 저쪽으로만 가냐? 그건 아니야.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C는. 2칸 대 1칸이니까. 이해가? 근데 문제에서 볼게. 자, 선분이래. 여러분, 선분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직선을 그린 거예요. 직선은 무제한이잖아. 그러면 요 직선일 때는 C가 첫 번째 C가 인정받지만 두 번째 C 선분일 때는 첫 번째 C가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벗어난 거거든. 그래서 얘는 벌이라는 거야. 왜겠어 얘들아? 사실은 이 C 값을 요 첫 번째 구하는 게 바로 외분점이거든. 교육과정 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선분이라고 준 거야. 여러분 그럼 완전 땡큐 아닙니까? 이게 두 칸 대 한 칸이면 정확하게 요 C점은 A와 B를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내분하는 점. 즉 다시 말하면 중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선의 C점은 A와 B의 중점입니다. 중점 구해볼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0, 2랑 6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 그래서 이렇게도 또 구할 수 있더라.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없으면 45, 46, 47, 48은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나요?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40. 여기 내가 안 했었나? 그럼 47번 할게요. 47번.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줍니다. 중간고사랑 연관성 있게. 우리 2차 함수 배웠으니까. 47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선이 따랑따랑 지나가요. 근데 지나는 점도 알려줬어요. P점은 T, 2분의 1 T제곱이야 라고. 근데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는 이유가 요 2차 곡선이 아마 이렇게 생겼나 보네. 그러니까 T 잡았으니까 2분의 1 T제곱 나왔겠지. 그래놓고 문제가 뭐랬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T래요. 선생님 그럼 이 노란색의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준 거예요. 그럼 사실 조금 직선의 방정식 개념이 있긴 하지만 Y는 4분의 TX라고 쓸 수 있고 T 넣었더니 2분의 T제곱을 지나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T 넣으면 4분의 T제곱 나오니까 걔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2분의 T제곱이니까 우선 이렇게 쓰고 다시 한 번 더 이쁘게 계산해서 얘 4분의니까 4분의 T 제곱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란 색깔 식의 방정식입니다. 물론 요걸 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가미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 PQ를 4대 1로 내분해 달래. PQ를 무려 4대 1, 4대 1이야.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들아,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선생님, P값 아시죠? 선생님, 그럼 Q점 구해서요. 1대4로 내분하는 점 찾아서요. 그거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오늘까지 못 푼 사람은 상관없어요.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못 뒀다. 나는.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배우니까 둘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걸 뒀다면, 이 Q점을 못 구하면 안 돼요. 우리 이 P점과 Q점은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교점이라고 해요. 우리 수학에서 교점은 두 식을 뭐 하죠? 같다고 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P점과 Q점을 구하고 싶으면 문제에서 알려준 2분의 1 X제곱과 내가 구한 요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하자? 같다고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얘들아 미안한데 분모 4가 너무 꼴보기 싫거든? 4 곱할게.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T제곱은 0 이렇게 돼서요. 얘가 인수분해 될 거예요. 100%. 어떻게? 마이너스 T 플러스 T. 그래서 여기서 T 값이 나온 거예요. 요거 하나. 그럼 하나 더 나오죠? 바로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T가 나오는데 그 놈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요 Q의 X좌표다. 요렇게. 그리고 이걸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여기 넣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제곱하면 4분의 T제곱, 2분의 1 곱하면 8분의 T제곱. 이렇게. 자, 우리 지금 무슨 짓 하려고 지금 PQ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PQ를 4대 1로 내분 점이거든. 근데 얘들아,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이번에 학교 시험에서 실수하는 거 무조건 하나 있을 거야. 잘 봐. 이거 생각보다 무시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자, 물어볼게. PQ를 지금 이 문제는 몇 대 몇이랬어? 4대 1이라 그랬어. 내분점. 자, 그러면 가끔가다 이거 거꾸로 쓰는 친구들 많아. 4대 1이라고. 그럼 어떤 친구는 4대 1, 어떤 친구는 4대 1. 그럼 뭐가 맞아요? 라고 하는데 P부터 시작했어요. P부터 시작해서 4대 1이면
P 쪽부터 시작해서 4칸, 1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함부로 지 멋대로 여기서부터 늘 4대1, 3대2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요. PQ를 4대1이래요. QP를. 그럼 Q부터 시작해서 4칸, 1칸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너네 멋대로 생각한 거 아니야. 다 약속이야. P부터 시작해서 4대1, Q부터 시작해서 4대1. 답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PQ를 4대1이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린 거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좀 바꾸자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4대1 불편해. QP를 1대4로 바꿀게.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2분의 t, 8분의 t제곱과 t, 2분의 t제곱을 QP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을 찾자 이거지. 자, 우리 내분점 공식 써볼까요? 5분의 간다. t 마이너스 2t. 따라서 5분의 마이너스 t가 나오는데 선생님 왜 x좌표만 구하시고 끝내시나요? 문제에서 x좌표밖에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t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5가 되겠네. 이해 가셨어요? 요거 좀 잘 알아둡시다. 요 2차 곡선하고 연관지어서 나오는 거. 자, 다음 또 질문 있어요? 48번. 자, 48번 한번 가볼게. 요것도 사실 똑같은데, 졸지 마시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특강도 없고, 끝나면 거의 바로 가지 않나요, 오늘? 오늘 끝나고 뭐 한대, 종선쌤이? 숙제는 우리 당연히 약속이니까. 숙제만 하고 가세요, 빨리. 자, 가볼게, 48번. 48번 보면 요런 2차 곡선이 있어요. 그 식이 뭐래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여기 직선 하나가 지나가요. 얘는 기울기도 알려줬어. 아직 직선의 방정식을 못 구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 놓고 여기 교점 2개가 생기는데 P와 Q를 알파, 베타라고 너무 친절하다, 이 문제. 왜? 대부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 줬어요. 자, 물어볼게. 저 P점과 Q점은 저 직선과 곡선의 뭐 두 글자? 교점. 우리 수학에서 교점 어떻게 둔다? 같다고 둔다. 그래서 빨리 같다고 두세요. 넘기세요. 그럼 여기서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2차식 주고 근 주면 제일 많이 써먹는 거 뭐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 뭐야, 선생님? 5. 두근의 건 뭐예요?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가 무너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PQ를 1대2로 내분해달라. 뭐 똑같네. 자, 뭐부터 시작했어? P부터 시작했거든? P부터 시작했으니까 1대2가 여기서부터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를 알려준 거야. 그 점의 x좌표가 몇이라고? 1이라고. 그럼 우리는 P점과 Q점에 내분점 찾읍시다. 자, P점 알파 컴마 여기다 넣을까? Q점 베타 컴마 됐죠? 자, 갑니다. 간다. 1대2로 내분한다. 자, 3분의 베타 더하기 2알파. 끝! 구하지 마. Y좌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X좌표를 알려줬거든요, 문제에서. 걔가 1이라고.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돼? 3 나와야 돼. 모르는 문자 몇 개야? 2개지? 식 2개 필요하지? 여기 있네. 바로 기역과 니은을 연립하면 베타가 나올 수밖에 없네, 알파랑. 자, 그럼 이제 연립할게. 둘이 빼자.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럼 베타는 7. 문제가 뭘 구했어? K? 얘가 마이너스 14지. 둘이 곱하면 돼. K는 따라서 14. 맞는지 꼭 봐주세요. 저 답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책 보고 하고 있는 거야. 다음 또 뒷장 49번부터 51번 52번부터 54번 53번
숙제 다 하셨죠? 숙제 안 하면 오늘 가다가 사고 나. 알았지? 자, 53번 볼게. 뭐 결석생인 사람들은 이제 저랑 조율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53번 가볼게. 자, 지금 원점 0 4,1 1,4 이렇게 ABC가 있대요. 근데요, 삼각형 OAB래. 오케이. 그럼 삼각형도 만들었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를 1대2로 여기 그거를 지금 C 그 다음에 AB를 다시 2대1 오 2대1이면 결국 이렇게 되겠지. 딱 정확하게 3등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대1 2대1 결국 얘를 다 3등분 하자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지? D 그럼 요거 이제 지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3등분 때 딱 찾았으면 끝. 요렇게. 근데 문제가 뭘 찾아야 되냐면 OCB 연두색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OAD 파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래. 자, 이거 혹시 질문자 누구예요? 자, 물어볼게. 이 C랑 D는 어쩔 수 없이 구하셔야 돼요. 진짜 노가다로.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혹시 이거 찾으신 분 말해주시면 안 돼요? 귀찮아서 그런데. C가 3,2, D는 2,3. 오케이. 그럼 끝났는데? 그럼 G1, G2? G1은 어떻게, 어쨌든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두 색깔 무게중심 뭐 나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3분의 4, 다 더해서 나누면 3분의 6이니까 2. 이게 G1. G2 구할게. G2는 6, 2, 4, 3.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네. 요거 사이 거리 구해달래. 2 빼기 3분의 4, 3분의 2니까 9분의 4 더하기 9분의 4. 그리고 루트. 그럼 결국 3분의 8이네. 3분의 8을, 9분의 8를 루트 씌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3분의 2 루트 2. 있나요? 답 1번인가 보네. 다음 또 52번. 잠깐만, 쉬운 거 이제 볼게. 52번 잠깐 손 들어봐.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그럼 요거는 바로 계산이 될 것 같아서 55, 57 몇 번? 57번? 57번 한번 손 들어봐. 따로 해줄게. 자, 58번부터 60번 없고 61번부터 63번 몇 번? 너 가기등무선 까먹었어? 그럼 해줄게. 가기등무선 한번 손 들어봐. 여기 해달라. 자, 하나만 해주고 넘어갈게. 그럼 하나 해주면 바로 밑에 있는 건 쌍둥이들이니까. 가기등무선은 내가 뭐 기억하라 그랬지? 카톡 이모티콘 어피치 떠올리랬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1번 보면 요렇게 삼각형이 있어. 무조건 가기등무선은 어피치입니다. 요걸 딱 2등분 했어. 그럼 무조건 어피치. 그 새끼 빨간색이지? 어피치. 이렇게 좀 짓눌린 어피치 대가리 떠올려. 대가리야 뭐야 그거? 머리야? 어피치 대가리지 그거. 아무튼 잠깐만.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별표 대 세모는 별표 대 세모와 같다. 근데 이건 신기하게 항상 이걸 구하라고 한다고. 이 좌표. 그럼 이 좌표를 설마 진짜 이 길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별표 구해볼게. 별표가 A, B 사이 거리야. 간다. 9 더하기 16. 그럼 5. 그 다음에 AC 사이 거리 구하면 25 더하기 144, 169, 13. 그럼 5 대 13으로 이 점이 내분된다는 거야. 누구야? B와 C가. B와 C가 5 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바로 찾자. 18분의 야, 이거 숫자가 커서 좀 암산이 힘들 수도 있겠네. 간다. 20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32. 뒤에 거
5 되니까 마이너스 30 더하기 26 마이너스 4. 그래서 6, 뭐로 되니? 2로 되면 9분의 마이너스 16, 9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구하래? 더하래?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네. 다음 또 이거 어피치만 떠올리시면 돼요. 다 무조건 각을 이등분했다 그러면 어피치 대가리 그린 다음에 b 갖다가 무조건 내분점 사용하시면 돼요. 밑에 거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그럼 63번 좀 잠깐 볼게요. 63번 요런 거는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성질을 물어보는 거니까. 63번 보면 ABC가 있대. 이렇게 몰라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어디를 2등분했냐면 각을 2등분했대. 여기 A를 뿅뿅 이렇게. 자, 문제가 뭐하라 그랬냐면 나 저거 2등분했어.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D야. 근데 신기하게 얘들아 A, B, D의 넓이와 요 넓이와 이 넓이의 넓이 B를 찾아달래.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요쪽 ABD 삼각형이나 ACD 삼각형이나 높이는 똑같아요. 넓이 구하라 그러면. 그럼 높이가 똑같다는 건 밑변의 B가 곧 넓이의 B야.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때 어피치 대가리. 어피치 대가리. 아, 선생님, 저는 BD와 CD의 거리의 B는 AB와 AC 사이 거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치? 이제 AB 사이 거리 구할게. 36 더하기 64, 100. 그 다음에 AC 거리 구할게. 16 더하기 9, 5, 2대 1이네. 그 답이 2대 1이 되면 되겠네. 답은 3번이 정답이 돼. 다음 또 넘어갈게. 64, 66도 어피치 대가리. 다 똑같네요. 한번 해보시, 몇 번? 60. 5번. 아, 그래. 65번은 내심이니까 해드릴게요. 5번 맞죠? 65. 65번. 얘들아,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우리 무게중심은 꼭 누구랑 연관지어서 나온다 그랬지? 파시로. 파푸스의 중선정리. 파푸스의 중선정리가 무게중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돼 있고, 얘처럼 내심이 왜 나왔을까? 선생님, 저희는 내심을 안 배웠는데요가 아니라 내심 자체가 어피치 대가리예요. 무슨 뜻이냐? 내심이 탄생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고. 내심이 뭐였냐면 삼각형 안의 원이에요. 요렇게 생긴 원이에요. 요거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심의 성질을 보면 샥 이게 다 90도예요. 반지름으로. 그리고 여기서 선 긋겠죠? 허를러 이렇게 그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합동. 여기들이 다 각이 2등분 돼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아, 선생님, 내심일 경우에는 이게 각의 2등분선이랑 연관지어서 나온다는 거야. 무게중심은 파푸스의 중선정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65번 봐봐. ABC의 내심을 I라고 하자. ABC.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 AI와 BC가 만나는 점. 무슨 뜻이냐? 자,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돼, 또.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피치로 풀면 되겠네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구하면 안 돼. 이걸 만약에 이렇게 좀 그어보잖아요. 요게 달라요. 요 90도로 만나는 점이랑 요게 그 어피치랑 달라요. 아니, 내가 더 극단적으로 그려드려, 삼각형을. 그럼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내심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요렇게가 90도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A라고 하면 A에서 각을 2등분한 선은 거기서 거기네요. 미안해요. 여기 이렇게 어쨌든 다르다라는 것만 알면 돼. 또 그림을 또 더 정확하게 그릴 거야. 아무튼 그러면 지금 얘 찾아달라는 거야. 얘. 요 점. 결국 말했잖아. 어피치.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야 같다. 요렇게. 문제가 뭘 찾아달랬지? 점의 좌표. 그럼 너네들은 A, B, AC 또 사이 거리 구해서 내분점 찾으면 또 답이 되겠죠. 반복이에요. 반복. 다음 또
방금 반복이라는데 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힘들어요. 다음 또 67번부터 여기 내가 자체 반드시 다 한 걸로 알고 있어. 끝났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 오늘 직선의 반드시는 숙제 안 줄 거예요. 직선 진도 나가고 만약 시간이 좀 한 20분 정도 최대한 남길게. 지금이 1시 5분이니까 5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나한테 30분만 줘. 그럼 내가 35분에서 40분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개별 첨삭 여기 앞에 거 안 된 거 확인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너네 담임선생님이 종선쌤인가? 종선쌤은 수업 시간에 썰 많이 해주시지? 그치? 나는 썰을 잘 못한다고. 내가 저번에 그래서 해줬잖아. 우리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아이들밖에 없잖아. 아이들.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칠판만 봐주세요. 봐주시고요. 제가 우선은 쭉 개념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직선이라는 걸 그리려면 두 가지가 무조건 필요해요. 1번, 기울기 없는 직선은 없습니다. 기울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두 번째,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냐? 그건 아니고 바로 지나는 점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울기는 3이야. 근데 1,4를 지나. 이렇게 나오면 y는 기울기 딱 쓰고 우리 수학에서 지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대입이지. 1 넣었더니 4 나온대. 플러스 1.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은 요 두 개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울기 있지. 이 기울기를 한글로 기울기는 몇이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이걸 꼭 숨겨놔요. 어떻게 숨겨놓냐면 첫 번째 탄젠트라는 놈한테 숨어서 알려줘요. 그래서 탄젠트 나오면 애들 좀 당황해. 대수과정이긴 하지만 탄젠트 자체가 기울기를 뜻해. 왜? 밑변분의 높이를 뜻하거든. 따라서 예를 들어 너네들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도 안 내요. 왜? 탄젠트 90도는 없다거든요.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무한대로 가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물어볼게. 혹시 탄젠트 0도가 몇이죠? 1이요? 아니에요. 0.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가 바로 1. 탄젠트 60도가 루트 3.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특수값밖에 안 내니까 저 4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갑자기 탄젠트 30도일 때 이렇게 또는 양의 방향과 30도를 이루는 어쨌든 도 나오면 무조건 탄젠트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첫 번째는 탄젠트에 숨겨서 알려준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것도 싫다 이거야. 그럼 뭐 갖다 알려주냐? 갑자기 지나는 점을 2개 줘요. 그럼 지나는 점 2개 주면 우린 기울기 구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A, B와 C, D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는 C-A분의 D-B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꼭 뒤에서 앞에 거 빼야 되나요? 아니에요. 앞에서 뒤에 거 빼도 돼요. 그 대신 청개구리만 아니면 돼요. 앞에서 뒤에 거 뺐으면 위에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야지 갑자기 청개구리로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정했으면 위에 것도 똑같은 방향성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직선이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록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특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가끔 이제 문제에서요. X 절편이 A야, Y 절편이 B야 라고 주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안 주고 절편만 알려줘요.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 저는 이런 공식 외우기 싫어요 하면 우리 X절편이면 무슨 좌표가 0이에요? Y좌표. Y절편이면 X절편이 0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처럼 구하시면 돼요. 지나는 점 2개로. 기울기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도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것보단 더 빨리 구하고 싶잖아.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특별 공식이 있죠. 절편 할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조심하세요. 여기 무조건 1입니다. 1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제가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문제가. X절편이 3이야. Y절편이 2야.
직선의 방정식 구해줘. 답은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요게 바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저거를 이제 이쁘게 y는으로 고치면 정답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학교 시험에서요. 저렇게 쓴 게 정답이에요. 저걸 y는으로 고쳐서 쓴 게 정답이에요. 라면 모두 다 답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단답형으로 안 낼 가능성이 커요. 귀찮으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쓰고 어떤 친구는 저렇게 쓰면 또 채점할 때마다 머리 굴려야 되니까 아마 단답형은 안 낼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절편 할 때도 또 이렇게 쉽게 어떻다 직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서 이제 한 번 더 떠올리자 이거야. 왜냐면 지금 명제하고 있나요? 오늘? 명제하면 앞에 거 다 날아가거든요, 또. 자, 가볼게. 자,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선은 몇 가지 형이 있죠? 안 들어봤나? 그러니까 형이라면 그 브라더 말고요. 그러니까 직선은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어요?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죠? 일반형과 표준형. 그렇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직선은 1번 표준형이 있고요. 2번 일반형이 있어요. 근데 전 처음 들어봐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표준형과 일반형 구분 못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한 번에 구분해요. 잘 봐. 소연아, 너 이거 기울기 뭐야? 3. y절편 몇이야? 아니 y절편. y절편에 x에 0 넣었을 때야. 몇 나와? 1. 자, 보자마자 기울기도 보이고 y절편도 보이면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표준형은 어떻게 보면 쉽다야. 왜? 난 보자마자 기울기 찾을 수 있고 y절편 찾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어. 이런 것들. y는 2분의 1x 플러스 4. 초연아, 기울기 뭐야? y절편 뭐야? 0,4. x절편 뭐야? 마이너스 8,0. 어때? 보자마자 기울기도 알아, y절편도 구해, x절편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럼 다 표준형이야. 근데 왜 표준형을 배워야 됩니까? 그러면 원방에서도 나오죠. 원방에서 혹시 이거 기억나요? 자, 중심 몇 컴마 몇? 반지름 몇? 어때요? 보자마자 중심도 보이고 원방도 보이죠. 반지름도. 그럼 이거 표준형이에요. 근데 선생님 일반형은 뭐예요? 짜증난다, 귀찮다. 도대체 뭐가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2는요. 기울기 조금 계산해 봐야 돼요, 선생님. y절편 조금 계산해 봐야 돼요. x절편 조금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얘를 대부분 아이들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어요. 어떻게? 넘기고 5로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5분의 2. 그러면 이제 기울기도 마이너스 5분의 4, y절편도 0,5분의 2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식을 보고 이거 좀 귀찮은데? 그럼 일반형. 바로 보이네? 표준형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럼 10문제 중에 표준형과 일반형의 문제 유형은 몇 개 나옵니까? 라고 하면 표준형이 10문제 중에 8문제. 그리고 일반형은 2문제예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일반형 갖다가 풀라는 문제 유형은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가지 유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형은 그냥 다 쓰인다고 보면 돼. 그럼 일반형만 두고 문제 푸는 것만 외우면 되겠네. 일반형 두고 문제 풀 때가 요거죠.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이 평행해요. 두 직선이 수직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직선이 일치해요. 요런 거 문제 풀 때 대부분 애들 짜증나게 일반형을 또 다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얘들아 이거 바꾸다 세월 가요. 바꾸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을 2개 준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제발 표준형으로 좀 고치지 마세요. 내가 장담할게. 대부분 수학을 어려워하면 자꾸 뭐 하냐면 자기가 풀었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 유형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숭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거 대부분 다 Y눈으로 바꿔요. 왜? 자기는 이게 Y눈으로 바꿨을 때 잘 풀렸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Y눈으로 바꾸려는 거야. 그게 좋긴 좋지만 문제는 식이 더럽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줘도 우리는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일치, 한 점에서 만나, 수직, 평행 이 조건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혹시 말로 좀 해볼게요. 자, 간다. 일치하면 우리 어떻게 풀었죠? 기억나요? P분의 A는 Q분의 B는 R분의 C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놓을게. 일단 내가 말로 풀면 또 뭐 헷갈려요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일치는 세 개가 다 같아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면요. 한 점에서 만나면 두 개만 다르면 돼요. 이 뒤에 건 상관없어요. 평행부터 할게. 평행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는 같고요. 맨 마지막 거랑만 다르면 돼요. 그리고 수직은 제발 좀 실수 좀 하지 마세요. 수직은 더럽게 많이 실수해요. 수직. 얘는 쓸게요. 공식을. 수직은 일반형이랑 표준형이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시험 보고 오면 선생님 저 이거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왜? 수직 조건에다가 표준형을 써오고 일반형을 써와요. 서로 바꿔서. 그러면 안 되죠. 일반형일 때 수직은 뭐였죠? AP, BQ 더했더니 뭐 나와? 0 나와요. 0. 제발 마이너스 1 좀 외우지 마. 왜? 애들이 맨날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 풀었더니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래요. 거기에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얘도 둘이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줄 알고 마이너스 1 써갖고 오는 친구 많습니다. 아닙니다.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첫 번째 일반형을 두고 문제 푸는 것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대부분 있잖아.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세요. Y는으로 바꾸고 Y는으로 바꾸고. 그럼 하나 더 있잖아. 일반형으로 두고 풀어야 되는 거. 뭐 있지? 이거 안 날 수도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초고난도 문제예요. 초고난도.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10%가 알래나 모르겠나 아마 모르는 애들 많을 거야. 일반형 두고 푸는 문제 중에 초고난도 문제. 직선의 방정식 중에 초고난도 문제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분홍색 직선. 요거. 두 직선. 파란색이랑 노란색은 알려줘요. 문제에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점을 지나는 분홍색들의 식을 찾아달래. 이거 어려워요. 이거. 대부분 이거 근데 원방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원방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것도 어렵거든. 자, 그럼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 일반형을 두고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바로 별표 더하기 K 곱하기 별표 노란색은 0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파란색 별표 더하기 K 곱하기 노란색 별표는 0. 이렇게 풀었던 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어차피 이거 저 맨 뒤일 거니까 선생님 문제집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우리 문제 좀 한번 볼게요. 문제. 큰일 났다. 나한테 문제집이 없다. 얘들아 잠깐 1분만 쉬자. 내가 가서 문제집 좀 보내고 올게. 자, 지금 1번은 3,2와 7,4야. 마사.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중점을 지난대. 그럼 중점 구하면 되니까 몇 컴마? 5,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면 선생님 저희는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하고 선생님 5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온대요. 그럼 5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오니까 걔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얘가 그 다음에 여기를 2분의 3이라고 바꿔도 되겠지. 근데 답은 일반형으로 말해달래. 2 곱해서 한쪽으로 넘기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인데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가 보면 미안 플러스 3이야. 그럼 또 다시 다 마이너스 곱해줘야 돼. 여기를 매치를 시켜달래. 플러스 3으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3. 답은 2번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뒷장 보면 5번 한번 봐볼까? 5번 보시면 바로 보이죠? 5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이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아직은 안 배웠지만 수학에서는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삼각함수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문제가 뭐라냐면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이 몇 도다? 60도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 나오면 무조건 탄젠트.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뭐 나온다? 탄젠트 60도다. 그리고 그게 뭐였다? 루트 3이었다. 그럼 얘는 기울기를 루트 3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다. 그리고 몇 컴마 몇을 지난데 2 루트 3 컴마 4를 지나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시작할게요. y는 기울기는 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x 쓰시고요. 2 루트 3 넣으면 루트 3 루트 3 3, 2, 6인데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에헤 얘도 일반형으로 나타내달래. 이쪽으로 넘기면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따라서 문제가 a, b 제곱해서 더해달래. 3 더하기 1 답은 4 이렇게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2점을 지난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2점은 뭐 크게 없고.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 봐봐 그거 10번 봐봐. 10번 같이 이건 특별한 걸 알고 있으면 땡큐인 거야. 왜 10번처럼 특별한 걸 알고 있으면 땡큐냐면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3,0, 0,마육 할 텐데 우린 그럴 시간 없어. 특별한 공식 써도 되잖아.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y는 1 이렇게 세워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근데 얘가 마 3, a를 지난데 여기다 마 3을 넣고 여기 a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니까 마 3 넣으면 마이너스 1 a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a가 1이다. 그래서 1 넘어가서 2 되고 양쪽에 마이너스 6 곱하면 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 알면 엄청 빨리 풀리겠지. 절편 할 때. 근데 얘들아 이거의 치명적인 아이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 뭐냐면 잘 봐. 너네가 대답해봐. 초연아 너가 대답해봐. 4분의 x 더하기 y는 1이야. 자 초연아 너 x절편 뭐야? 4 여기 있는 거 말하면 되잖아. 4 y절편 몇이야? 그치 1이야. 얘가 1분의 y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애들이 실수를 안 하거든. 근데 내가 한번 문제 꼬아서 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냈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5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내면 혹시 이게 x절편 y절편을 바로 못 구하냐는 거야. 왜? 나는 늘 선생님이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x절편은 3, y절편은 마이너스 6, x절편은 4, y절편은 1 이렇게 바로바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냈을 때는 혹시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못 말하냐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이것 때문에 당황하거든. 왜? 얘는 y절편이 5가 맞아요 여러분들. 5 맞아요. 잘 말했어요. 근데 이건 x절편이 2라고 말하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어떤 모양이었냐면 2분의 1분의 x예요. 그래서 번분수로 바꾸면 2x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가 2x면 분모가 그 수의 역수였구나. 2분의 1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x절편이 2분의 1인 거야. 이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x절편이 4분의 1이야. y절편이 2분의 3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직선의 반드시 세워볼래? 라고 하면 첫 번째 헷갈리면 4분의 1분의 x 더하기 2분의 3분의 y는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번분수로 바꿔서 4x 번분수로 바꿔서 3분의 2y는 1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고요. 선생님 저는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편법을 뭐? 무조건 절편은 분수가 나오면 역수치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4x 3분의 2y는 1 이렇게 대답하셔도 상관없어요. 말할 때만 조심하세요. x절편 4분의 1, y절편 2분의 3이라고 말하면 돼.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이런 거 편법으로 발전반 애들은 이런 거 연습시킨단 말이야. 왜냐면 걔네들은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여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 이런 거 나오면 저걸 언제 또 y눈으로 바꿔갖고 x절편, y절편 구하고 또 x에다 0 넣고 이런 짓 하고 있냐라는 거야. 그러지 마. 여기를 1로 만들어. 그럼 이걸 다 2로 나눠. 그럼 2x 플러스 2분의 7y야. 그럼 너네들도 바로 말할 수 있잖아.
x절편 2분의 1, y절편 7분의 2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아 선생님 좀 직선이 더러운 거 나왔을 때 절편 구하시오 하면 여기 있는 상수를 1로 만드는 수로 나눠서 내가 알고 있던 공식 만들어서 대답해도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시간이 2초 3초 줄여서 1분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 한 문제 푸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요거 14번 한번 가볼게. 14번. 자 이게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 14번까지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14번에 보면 얘들아 x분의 y 8분의 y 8분의 x 그 다음에 a분의 y는 1이래. 여기 1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직선이 있잖아요. 직선이란 놈은 너무 정직해요. 왜냐면 직선이란 놈은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요. X축, Y축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항상 삼각형밖에 안 나와요. 별짓을 다 해도. 어떻게 그려도요. 어떻게 그려도 항상 삼각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선 주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럼 삼각형이에요. 그럼 무조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근데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 모든 삼각형들은 넓이 공식이 다 X절편, Y절편 곱하기 2분의 1, X절편, Y절편 곱하기 2분의 1, X절편, Y절편 곱하기 2분의 1, X절편, Y절편 곱하기 2분의 1이야. 어차피 직선으로 둘러싸인 X축과 Y축 거기다가 직선까지 그리고 둘러싸인 이런 문장 보이고 넓이 찾아줘 라고 하면 무조건 X절편 곱하기 Y절편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 직선과 X절편 Y절편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시오. 8 A 2분의 1 끝. 그게 뭐다? 넓이 20이다 끝. A는 5 이렇게 바로 찾아지는. 왠지 아세요? 이거 대부분 있잖아요. 이거 Y눈으로 고친 새끼 졸라 많아요. 이거 Y눈으로 고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 뭐 해요? 절편 찾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삼각형 넓이 구하고 있어요. 바빠요. 이런 시간 또 2, 3초 줄여야죠. 우리 뒤에 가서 한 문제 더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인 거 나오면 그리고 X축, Y축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나오면 절편 2분의 1 곱한 게 그 도형의 넓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니 그럼 사각형 나올 일 없나요? 네버요. 사각형도 안 나오고요. 원도 안 나오고 사다리꼴도 안 나옵니다. 무조건 삼각형밖에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잠깐 여기서 진도를 멈추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은